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유부녀입니다. 남편과는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부부 두 사람이 모두 바쁘지만 서로에게 그 누구보다 의지해가며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일할 때 업무가 많은 것 이상으로 직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마 직장 내 인간관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매일같이 붙어서 가족들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직속 직장 상사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면 그것만큼 고역인 일도 드물 거예요. 부하 직원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고생스럽기는 해도 그래도 나보다 아랫사람이다 보니까 좀 덜할 수도 있겠지만 내 윗사람이 능력도 없으면서 욕심만 많고 자기 일까지 은근슬쩍 미루려고 들면 윗사람인데 뒷일 생각하지 않고 마냥 들이받을 수만도 없고 어디 불만이 있더라도 쉽게 항의를 하기도 어렵고요. 물론 세상 어디에서라도 돈 버는 일이 쉬운 곳이 있겠습니까마는 저렇게 애먹이는 상사 있는 곳에서 일하는 건 몸도 마음도 참 지치는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직장인으로서의 고충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저희 부부 역시 그런 상사 때문에 꽤나 고생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저지만 특히 저희 남편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남편의 직장 상사가 진상 중에서도 아주 손에 꼽히는 진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 부장 저거 또 아침부터 왜 저렇게 사람들을 들들 볶지 못해서 야단이래? 아이 몰라. 어디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그나저나 장 과장님이 참 딱하게 됐지. 저런 사람 밑에서 저 인간이 싼 똥 죄다 혼자 치우고 있으니. 안 됐어 진짜. 남편의 고생은 이미 같은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일이 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문제의 상사인 오현식 부장은 사회생활하면서 만나기 싫은 직장 상사 유형 가지가지도 갖춘 그야말로 최악의 직장 상사의 결정체였거든요. 여보, 저녁은 먹고 일하는 거야? 해 떠 있을 때 우리 신랑 얼굴 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다 진짜. 그러니까 나 늦는다고 했잖아. 이 시간까지 뭐하러 자지도 않고 기다렸어. 먼저 자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 남편이 밖에 나가 돈 벌어온다고 매일같이 몸이 갈리는데 어떻게 내가 속 편하게 집에서 잠만 자고 있을 수가 있어? 이 얼굴 까칠해진 것 좀 봐. 괜찮아, 괜찮아. 미안한데 여보, 나 정말 너무 피곤해서 그러는데 일단 좀 자면 안 될까? 어지간한 일이 아니고서야 항상 제 말에 귀 기울여주며 말을 끊는 일이 드문 남편이었습니다. 오죽이나 피곤할까 싶어 세상 모르게 골아떨어진 남편을 보는 제 속 역시 문드러지는 기분이었어요. 30대 초반에 일은 다소 이른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내에서 스스로의 능력을 인정받아 과장으로 승진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편이나 저나 얼마나 뛸 듯이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 승진이 남편의 회사 생활을 이래도 힘들게 할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모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저와 같은 대학, 같은 과 출신인 동기였던 남편은 저희 동기들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취업한 축에 속했습니다. 저랑 만나면서도 일찍부터 얼른 자리 잡아서 결혼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던 남편이었어요. 저 역시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남편에게 무한한 신뢰를 느끼고 있었기에 저와 가정을 이루기 위해 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남편 모습이 고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동기들보다도 빠르게 승진할 수 있었던 것 또한 그런 남편의 성실함과 노력이 빛을 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착실했던 만큼 꾀부리는 법 같은 건 영 요령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다는 것만이 성공을 보장해주지는 않잖아요. 그만큼 주위에서 끌어주는 사람의 존재도 중요하고 괜히 인맥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남편이 다소 어리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업무 습득력도 빠르고 자기 일에 대한 책임감도 강한 남편이었지만 적당히 윗사람 비위를 맞출 줄 아는 변죽이 좋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저희 남편은 담배도 피지 않거든요. 직장 다녀보신 분들이면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직장인들 담배 타임에서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들이 오간다는 사실 말입니다. 썩 권장할 만한 문화라고 생각되지는 않으나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하겠어요? 함께 맞담배들 피어 나누면서 은근히 공유하는 사내 이야기들이 회사 생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남편 딴에는 그렇게 동기나 후배들 상사를 비롯한 회사 사람들과 어울려보겠다고 내키지 않은 마음에도 몇 번 그렇게 담배 피우러 나가는 자리에 따라 나갔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영 그 사람 성격에 맞는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나마 담배도 피우지 않는 사람을 거기까지 끼워준 것만 해도 용했어요. 아무래도 남편 주변 사람 중에 업무로 남편에게 도움받아 오지 않은 사람이 드물다 보니 다소 고지식해 보이는 남편을 그래도 믿게 보지 않고 끼워줬던 모양입니다. 내가 정말 말주변이 없기는 없나 봐. 몇 번 같이 따라 나가 보기는 했는데 억지로 담배 연기 마시면서 수준 낮은 농담들 하고 있는 거 듣고 있자니 영 고역이더라고. 아휴, 애썼다 애썼어. 일하려고 만난 사람들끼리 일만 잘하면 그만이지 왜 이렇게 자잘하게 신경 쓸 일이 많은 건지. 괜히 사회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게 아니겠지. 그렇게 말하는 남편 얼굴이 씁쓸해 보였습니다. 참 벌어먹고 산다는 게 대체 무슨 일인 건지, 왜 이렇게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의욕적으로 사내 공모전이나 프로젝트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동기들 중 가장 먼저 과장까지 승진한 남편이었어요. 다소 답답한 사람이라고 생각은 했어도 그때까지 다른 직원들과 딱히 부딪힐 일 없이 잘 지낸 것 또한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가장 승진 이후에 남편 회사 생활이 점점 꼬이기 시작했어요. 장 과장, 내가 우리 마누라 생일이라서 도저히 시간을 뺄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번 출장 장 과장이 대신 좀 가줘야겠어. 네? 그쪽에서는 책임자 반드시 참석해달라고 요구하던데 저만 가서 될 일이 아닌 것 같던데요. 에이, 하루 이틀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정도야 장 과장 선에서 충분히 해결해야지. 자네 사수가 그렇게나 자네 자랑을 하더니 고작 그 정도도 해결 못하겠어? 오연식 부장은 사내에서는 폭풍의 눈처럼 취급되는 존재였습니다. 사람이 꼼꼼하지 못한 성격이 되다 보니 업무할 때 특히나 서류 관련해서 크고 작은 사고를 치는 일이 잦은 사람이었어요. 남편에게 떠넘긴 출장 또한 오연식 부장의 부주의로 수량 표기가 잘못되는 바람에 남편 회사 측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거래처 측의 양해를 구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책임자인 오현식 부장이 내려가서 머리를 조아려도 일이 해결될까 말까한 제법 심각한 사안이었어요. 그걸 지금 자기 가족 행사 챙기겠다는 이유로 제 남편에게 떠넘겼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제 남편은 그 업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일이 아닌 걸로 책임자 대신 출장까지 내려가게 된 판이었으니 업무 파악부터 시작해서 그날 하루를 꼬박 새도 벅찬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을 과장 승진하면서 자기 바로 아래 직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제 남편에게 떠넘긴 오 부장이었습니다. 남편의 승진 이래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남편 역시 승진을 했으니 예전보다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일이 많아졌고 자기 업무만으로도 할 일이 많았음에도 자기 일보다 상사 뒤치다꺼리하느라 더 고생해야 했던 남편이었습니다. 더 괘씸했던 것은 이렇게 살살 자기 책임 회피하며 업무 떠넘기는 오부장이 되는 핑계는 대부분 다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마누라 생일은 무슨, 저번에 업무 떠넘기고 자기 혼자 정시 퇴근하면서도 사모님 생신이라고 해놓고는
아마 자기가 무슨 핑계 대고 나갔는지 오 부장은 제대로 기억도 못할 거야. 뭐 그런 사람이 다 있대. 무슨 마누라가 한 10대는 된대? 도대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부장까지 된 거야? 오 부장이 워낙 윗사람들 앞에서 사바사바 손 비비는 데는 이골이 났잖아. 남편 말 맞다나 회사에서 술 마실 일이 있으면 절대로 빠지지 않은 오 부장이었습니다. 사내에서도 마을술로 악명이 자자할 정도로 술자리에서만큼은 날아다니다시피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오 부장 비에 맞춰주는 걸 흡족하게 생각하는 임원들도 여럿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능력보다는 이렇게 술 인맥으로 얽혀서 그 자리까지 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 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겠으나 사회생활에는 또 저런 사람들이 길을 펴고 사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겠습니까? 딱 그런 사람의 전형이 오현식 부장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과장 승진하고 나서 이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저런 지뢰밭이 펼쳐져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당신 승진하고 나서 제 시간에 집에 들어온 게 몇 번이나 되는 줄 알아? 이러다 정말 과로로 쓰러지겠어. 회사 생활 그저 이악 물고 버티는 거지 뭐. 어떻게 같이 일하는 사람 전부가 다 내 마음에 쏙 들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버텨야지 뭐. 워낙에 남편 성정 자체가 화나고 불만인 일이 있다고 그걸 고지고대로 토해내는 성격이 아니기는 했습니다만 옆에서 보는 제 복장이 터질 지경이었어요. 제 남편도 남편이었지만 저 역시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아이 낳고 어느 정도 몸을 회복한 뒤에는 저 역시 남편이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일하게 될 예정이었어요. 남편과 같은 전공인 저는 결혼 전까지는 같은 업계의 다른 회사에서 일을 배우며 경력을 쌓다가 출산 때문에 회사를 정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도 일은 계속해서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남편 회사 측에서부터 영입 제의가 왔을 때 긍정적으로 답변한 상태였고요. 그런데 저렇게나 남편을 부려먹지 못해 안달인 상사가 있는 곳이라니. 남편도 남편이지만 혹여나 제가 남편과 같은 부서로 들어가게 된다면 부부가 쌍으로 잡혀 저 진상 상사에게 들볶이지는 않을까 싶어 그것도 겁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 부장 밑에서 곳에 얼굴살이 쏙 빠진 남편이었어요. 모르면 몰랐지 사내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뻔히 아는데 다시 회사 나갈 생각을 하니 한숨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인간 눈도 마주치기 싫은데 매일같이 볼 생각을 하면 그런 사람 밑에서 매일 고생하는 당신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요새 그 생각만 하면 내가 속이 갑갑해 아주. 어떻게든 우리 부서 말고 다른 데로 빠질 수 있게 해봐야지. 저한테는 그렇게 자기 괜찮다고 버틸만 하다며 안심시키려고 노력했던 남편도 제 거취만큼은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고생하더라도 저까지 그 꼴 보게 하고 싶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거야 저희 부부 희망사항인 거고 회사에서 하라면 하는 거지 뭐. 저한테 별 다른 선택권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여보, 우리 회사 조만간 직원부부 모임을 가질 것 같은데 당신 혹시 나올 수 있겠어? 다른 직원 부인들 다 나오는데 나 혼자만 안 나갈 수는 없고 가야지 그럼. 저한테 물으면서도 남편 표정이 썩 내키지 않는 티가 났습니다. 아무래도 부장 때문이었겠죠. 자기를 그렇게 부려먹는 상사가 그 부하 직원 부인 앞에서라고 개념찬 행동을 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웠으니 저한테 그 꼴 보이기가 싫었던 거겠죠. 그렇지만 다른 직원 부부들이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다 감안하고서라도 내 남편 회사 생활에 행여나 불이익 당할까 싶어 아내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빠지기 쉽지 않은 자리였을 거예요. 저 역시 당연히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사실 내 남편을 이렇게까지 고생시키는 그 진상 상사 낯짝이나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무능력한 당신 대신해서 깎아먹고 있는 내 남편이 나한테는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보이면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라도 좀 느끼려나 싶기도 했고요. 물론 그런 일이야 일어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남편의 부서뿐만 아니라 연계된 부서까지 포함된 모임이었기 때문에 참석한 인원이 제법 많았습니다. 다들 첫 만남에 예의 바르게 미소를 짓고 있기는 했지만 이게 일반적인 친목 모임과는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남편의 직급에 따라 아내 역시 그에 맞춰 행동해야 했으니 다들 어느 정도의 긴장은 가지고 나온 자리였을 거예요. 역시나 부부 모임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은 오현식 부장과 그 아내인 부장 사모였습니다. 내가 진작 이런 자리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가족 같은 우리 사원들 처되시는 분들은 처음 보는 자리이니 우리 한번 회포나 거나하게 풀어봅시다. 모임 초장부터 뭐가 그리 좋은지 말수를 들이킨 오 부장은 벌써부터 얼굴이 거나하게 벌겋게 술이 올라 있었습니다. 벌써 다들 잔이 넘치도록 술을 받아놨지만 거기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술을 벌컥벌컥 들이켜고 앉아있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오 부장네 말고 더 있었겠습니까? 상사와 상사 부인이 있는 긴장된 자리에서 마음 편하게 술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원래 이런 자리야 상사들만 신날 만한 자리라고는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저 혼자 신나서 껄껄대는 오 부장을 바라보고 있자니 평소 회사에서 행실이 어떨지도 짐작하기 어렵지 않더군요. 그런 제 남편 옆에서 마치 여왕이라도 된 듯한 자세로 고개를 바짝 쳐들고 앉은 부장 사모였습니다. 벌써 주변에는 사모 눈치를 보기 시작한 다른 부하 직원 부인들이 마치 시녀라도 된 양 쩔쩔매며 옆에서 비위를 맞추고 있었고요. 사모님, 어쩜 이렇게 피부가 좋으세요? 누가 보면 저보다도 어리신 줄 알겠어요. 어머, 무슨 그런 민망한 소리를 다 하고 그래. 입으로는 겸손을 떨면서도 입꼬리가 비시고 올라간 것이 주변에서 비위 맞춰주는 게 여간 흡족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모 주변에서 아양을 떠는 여자들 또한 그 남자들이 능력보다는 사내에서 오부장처럼 처세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내 입지가 불안하다 보니 저렇게라도 상사 환심을 사지 않으면 처지가 위태롭게 느껴졌겠죠. 그렇게 여자들끼리 촌극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자니 눈살이 찌푸려지면서도 오죽하면 저럴까 싶어서 안쓰러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자기가 장 과장 와이프구나. 우리 그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처음 뵙겠습니다, 사모님. 장원재 과장 안사람 되는 이석영입니다. 내가 장 과장은 우리 집에서도 몇 번 들러서 얼굴을 봤는데 석영 씨 보는 것도 처음이네. 그랬겠죠. 술 먹고 진상 피우는 오부장 뒤치다거리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었던 제 남편이었습니다. 대개 남편 때문에 내 남편이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어요 하는 소리가 목적까지 치고 올라오는 걸 꾹 참아내느라 고역이었어요. 그런 제 기분이야 알 바 아니라는 듯 신이 나서 떠드는 부장 사모였습니다. 장 과장이 말이야. 사람이 머리는 쓸만해도 워낙 융통성이 없어서 자기도 참 답답하겠어. 자고로 사회생활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카리스마 같은 것도 꼭 필요한 법이거든. 내가 내 자랑 같아서 내 입으로 말하기는 뭐하지만 또 우리 남편이 그런 쪽으로는 일가견이 있지 않겠어? 그러니 자기도 남편 보필 잘하면서 우리 신랑 통해 많이 좀 배우라고 옆에서 계속 바람을 넣으라고. 우리 남편이 워낙 장 과장에게 마음을 많이 쓰니 나도 자기한테만 특별히 해주는 얘기야. 아, 예, 감사합니다. 배울 것 하나 없는 인간들이 꼭 저런 소리를 남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잘도 내뱉더라고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지 자랑과 제 남편 자랑을 늘어놓는 상사 부인을 보니 딱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혼해 사는구나 싶더라고요. 자기가 상사 부인이면 상사 부인이지 남편 회사 관련해서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마치 회사 간부라도 된 양 떠들어대는 상사 부인이었습니다. 결혼 후로는 집에서 전업주부로 살았다면서 무슨 회사를 수십 년은 경영한
경영자 마인드로 충골없이고 늘어놓고 있는 꼴을 보자니 저 여자 진상도 자기 남편에 결코 모자라지 않겠다는 감이 확 왔죠. 상사 부인의 주태는 그저 말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잠깐 나 좀 볼까? 그렇게 여자 화장실에까지 저를 불러낸 상사 부인이었어요. 화장실 들어가자마자 자기가 메고 있던 핸드백을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저한테 툭 던진 상사 부인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당황해서 상사 부인 가방을 붙잡아 놓고도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하는 모양새가 이런 짓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라는 티가 났습니다. 그렇게 마치 저를 시녀처럼 가방 셔츠를 시켜놓고는 유유히 입술 화장을 고치는 상사 부인이었어요. 아우, 이 나이에 이 시간까지 이러고 있고 참 부장 사모 노릇하기도 쉽지가 않아. 나도 자기 같은 시절이 있었는데 남편 부장까지 만드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 무슨 재주가 있어서 회사랑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 남편을 부장까지 만들었다는 건지는 이해할 수 없었으나 너는 떠들어라, 나는 흘려듣겠다 생각하며 영혼 없는 눈으로 화장을 고치는 상사 부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그래도 사람 보는 눈은 좀 용한 편인데 내 보기에는 장 과장이나 자기나 사회생활 평탄하게 하기는 글렀어. 젊은 사람들이 좀 빠릿빠릿하게 윗사람들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센스 있게 행동해야 하는데 부부가 둘 다 어쩜 그렇게 어리숙한지. 처음 본 지 몇 시간도 되지 않는 저도 모자라 제 남편까지 싸잡아 깎아내리는 말에 속에서 울컥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래도 제 남편 직속 상사의 부인인데 성격대로 치받았다가는 또 내 남편이 무슨 고생을 할까 싶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속을 억지로 눌러 참았습니다. 자기도 남편 고작 과장해서 끝낼 생각은 없을 거 아니야. 뭐 과장까지야 그런 대로 올라가기 어렵지 않다 쳐도 그 다음부터는 가정에서 어떻게 내조를 하느냐에 따라서 남편 직급이 결정되는 법이라고. 그러니까 내 말은 자기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거야. 제 앞에서 무슨 대단한 인생의 진리라도 논하는 듯 일작 연설을 펼치는 상사 부인이 안 입고 왔으나 대체 어디까지 하나 싶어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상사 부인이 드디어 미뤄뒀던 본론을 꺼내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그저 나 하는 소리라면 껌뻑 주는 사람이라서 내가 어쩌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결정된다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우, 답답한 인사 같으니. 그러니까 앞으로 잘 보여야 된다는 소리야, 나한테. 자기 가슴을 땅땅 두드리며 고함을 치는 상사 부인이 이제는 웃길 지경이었습니다. 회사 부부 동반 모임이라고 나와서는 남편 직속 상사 부인한테 화장실까지 끌려와 이런 얘기나 듣고 있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어요. 요새 같은 세상에 이게 되는 일인가 싶었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하건 말건 상사 부인은 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자기 남편도 여기서 더 진급을 해야 자기 사는 형편도 펼 거 아니야. 앞으로 장 과장 회사 생활 평탄하게 하려면 자기가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러니 그런 만큼 자기도 나한테 성의를 보여야 하지 않겠어? 이건 아주 대놓고 자기한테 뇌물 갖다 바치라는 말이 다름없었습니다.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싶었어요. 애초에 뇌물 요구하며 남편의 승진을 운운하는 것도 기가 막힐 일이지만 무슨 회사 임원이나 이사진도 아니고 부장 나부랭이가 과장의 승진을 좌우하느냐 하는 소리를 한단 말입니까? 그것도 부장 본인도 아니고 그 사모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남편한테 오부장에 대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아주 쌍으로 사람 질리는 짓거리는 가지가지도 해대는 부창부수 부부였습니다. 한참을 저 여자한테 저런 헛소리를 듣고 있자니 그만 정신이 혼미해지는 기분이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돌아와 제자리에 털썩 앉는데
그만 기가 쪽 빨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 사모님! 곳의 오부장 와이프는 이미 안면을 든 차장 사모님한테 손을 비비며 반색하며 달려나가더군요. 나보고 보고 배우라는 게 저런 시녀를 자처하는 비굴하게 짝이 없는 행동인가 싶어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머 서경 씨도 부장 사모님한테 끌려나가서 꽤나 곤혹 치렀나 봐. 아우 왜 아니겠어요. 저 성정 우리만 들들 볶아댔을 리도 없고. 부장사모가 눈앞에서 사라지자마자 주변에 앉아있던 직원 부부들이 가시돋친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요. 뭐 저도 짐작은 했습니다. 저렇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부하 직원 배우자랍시고 진상을 떠는 인간들이 어디 전적이 저 한 명뿐이었겠습니까? 처세를 늘상 이런 식으로 했다면 저 사람들한테 억하심정 가진 이들도 적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했어요. 다들 그거 알아요? 오부장 말이야. 거래처 선정하는데 자기가 결정권자라면서 나대더니 오부장 사모 친인척 편의를 봐줬다 그러더라고. 어쩐지 이미 내정돼 있는 업체 있었는데 되도 않는 트집 잡으면서 준비 다 했던 업무 갈아엎고 사람들 그렇게 들들 볶더니 그거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오 과장님은 내내 밖으로 뛰어다니시고 우리도 몇 날 며칠 야근하느라 아주 죽어났다고. 그거 다 시커먼 속내가 따로 있어서 그랬구만. 어디 그뿐인가요? 자기가 서류 체크 안 해서 실수해놓고 그거 무마하려고 거래처 뒷돈까지 아름아름 받는 모양이더라고. 아이고 이래서 상사는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자기 일은 제대로 안 해봐서 부하 직원들한테 저렇게 똥 뿌리고 다니면서 아주 지 배떼지 불리는 데만 눈이 시뻘게 가지고서는. 보면 부장 사모도 하는 행실이 제 남편이랑 똑같다니까. 저번에는 나보고 신상 명품백 카탈로그까지 보여주면서 아예 콕 집어서 얘기를 하더라니까. 명품백이 어디 한두 푼이야? 지가 부장 사모면 사모지 자기가 뭐라고 나한테 그런 것까지 뜯어내려고 들어? 진짜 더러워서. 명품백 해달라는 소리 한 거 이번이 처음 아닌가 봐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저 욕심 덕지덕지 붙은 양반이. 어우 저 부부한테 학대는 사람들이 이 안에 한둘이 아닐걸? 같은 억울한 일 당한 입장이라서 그런지 역시 저와는 처음 보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급 정보들을 잘도 던져주더라고요. 아마 누군가 이 상황을 해결해 주리라는 기대보다는 답답한 마음에 욕해줄 사람 하나라도 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듣는 저나 저희 남편은 속으로 이를 갈고 있었어요. 그동안 저 오부장이 흙탕물을 흐려놓은 것 때문에 가장 많이 고생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저희 남편일 겁니다. 그런 남편을 옆에서 피마르는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던 저는 또 어떻고요. 그렇게 아랫사람 고생을 시켰으면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게 당연한 일일진데 그렇게 사람을 생고생을 시켜놓고 고마워할 줄이라도 알았더라면 이 정도까지 열불이 치밀어 오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 남편을 축나게 한 것도 모자라 감히 저한테다 대고 뇌물까지 요구합니까? 괘씸한 마음을 억누르려 해야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차에 이런 고급 정보라니. 남편도 대강 짐작을 하기는 했지만 자세한 정황을 듣는 건 그날이 처음이었던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저런 이야기는 저희 남편처럼 사내 직원들 소식에 다소 어두운 사람 귀에 빠르게 들어오는 편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모르면 몰랐지. 저 둘의 약점을 잡았는데 멍청하게 당하고만 있을 생각은 추호도 없는 저나 남편이었습니다. 사모님, 잘 들어가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일전에 사모님과 얘기한 문제로 좀 전해드릴 것도 있고 해서 한번 배웠으면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어머, 벌써? 자기 보기보다 사람이 빠릿빠릿한 데가 있구나. 명품백 주겠다는 은근한 제 암시에 잔뜩 신이 난 부장사모였습니다. 속으로 그런 경박한 부장사모의 태도에 코웃음을 쳤죠. 제가 곧바로 모임 다음날 만나자고 했는데도 시간을 더 미루지도 않고 곧장 당일에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저 명품백 뜯어낼 생각에 눈이 시뻘개졌을 부장사모를 생각하며 이를 뿌득 갈았습니다. 저 역시
감정적으로 쌓인 것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동안 내 남편이 저 뻔뻔한 옆에 내 모자란 남정네 때문에 고생하며 지내온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 듯 했습니다. 감히 내 귀한 남편, 저렇게 애를 먹여놓고 나한테까지 뇌물 요구하며 호구 취급을 하다니. 사람을 잘못 봐도 아주 단단히 잘못 봤죠. 원래 저나 남편같이 평소에 얌전하고 사고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한번 제대로 돌면 아주 대형 사고를 치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간의 갖은 진상을 오현식 부장과 그 사모가 돌려받을 차례였어요. 약속 장소인 카페로 먼저 나갔더니 제 연락받고 곧장 날아온 모양인지 벌써 부장 부인이 도착해서 앉아있더라고요. 신상 명품백 품에 안을 생각에 입이 귀에 걸린 표정을 감출 줄도 모르는 꼬라지를 보고 있자니 어쩜 저 나이를 먹고도 인간이 저렇게까지 철딱서니가 없을 수가 있나 싶어서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 자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랫사람이 윗사람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 거 아니야. 말끝마다 저놈의 윗사람 소리는 고작 한 직급 높은 남편 가졌다는 걸로 아주 여왕 대접이라도 받으려 드는 여자였어요. 속으로 댁이 이렇게 윗사람 운운하며 내 앞에서 고개 쳐들고 있을 순간은 이것으로 끝이라 생각하며 그 여자에게 두툼한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당연히 명품백이 곱게 포장된 명품 로고가 떡하니 박힌 쇼핑백을 받을 거라 기대했던 부장사모 얼굴에 얼핏 당혹스런 기색이 스쳤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자기 설마 현금을 준비했어? 떡 줄 사람 생각도 하는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아주 갖은 주접을 떠는 부장사모였어요. 이게 다 뭐야? 잔뜩 기대하는 표정으로 봉투 속 내용물을 확인한 부장사모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신난다고 주접을 떨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서리봉투 쥔 손이 파르르 떨리는 꼴을 바라보고 있자니 제가 던진 한 방이 아주 제대로 먹혔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죠. 그런 부장사모 꼴을 비웃으며 제가 당당하게 소리를 쳤습니다. 뭐? 당신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내 남편이 진급을 못해? 댁이 대체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뭐나 된 것처럼 주제를 모르고 부부가 쌍으로 더러운 짓은 다 하고 다녀놓고서는 어디서 큰 소리를 치고 있어? 그런데 이걸 어쩌나? 이제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잘 보여야 할 텐데? 너 이거 다 어디서 났어? 네가 나한테 이러고도 내가 네 남편을 가만히 둘 것 같아? 우리만 죽을 것 같냐고? 부장사모가 당황함에 이성을 잃고 제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가 그럴 만도 했습니다. 제가 명품백 대신 부장사모에게 건넨 서류 봉투 안에 들어있던 것은 그간의 오현식 부장이 저지른 비리가 낱낱이 담겨있는 증거자료들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새치어 함부로 놀려 절박한 심정의 부하 직원 부인들에게서 뜯어낸 뇌물 받아낼 생각 만만이었을 텐데 제 남편 회사 생활을 쪽내는 걸로도 모자라 비리로 고발까지 당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있는 대로 때려 맞았으니 저 여자 눈이 돌지 않는 것도 이상한 일이겠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퍼덕거리는 그 여자를 보며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간 해온 행실을 보니 그렇게 똑부러지는 인간 못 된다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봐요? 지금 나한테서 그런 자료 받아놓고 나서도 아직 큰 소리 칠 여유가 있어요? 이봐요.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봐요. 어떻게 내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겠어? 제 말에 그때서야 우뚝 멈춰서는 잘 돌아가지도 않는 짱구를 굴리기 시작한 부장 부인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맞닥뜨렸는데 좋지도 않은 머리 잘 돌아가지도 않을 테니 제가 친절하게 진실을 알려주기로 마음먹었죠. 이봐요. 내가 누군 것 같아요? 여유롭게 미소 짓는 저를 보며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가 싶었는지 그제야 그 여자가 실실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남편이 다니고 있던 그 회사 오현식 부장이
자신의 무능력을 제 남편 힘으로 억지로 dur려막고 있던 그 회사가 바로 제 친정아버지의 회사였던 겁니다. 저나 남편이나 집안 도움 받지 않고 각자 자기 할 일 묵묵히 해나가고 있는 사람들로 살아왔기에 낙하산이니 뭐니 하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싶지도 않았고, 사실 그런 구설수로 떠들썩하게 입사하며 불필요한 논쟁에 휩싸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당연히 그 회사가 저희 친정아버지 회사라는 걸 저희 부부와 아버지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는 것은 저 어릴 적부터 봐오신 극소수의 이사진들 외에는 극비사실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저런 되먹지도 못한 무능한 상사 밑에서 그리 고생을 하면서도 끝까지 회장 사위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건 역시 그런 이유에서였죠. 저 역시 굳이 저희 아버지 회사 놔두고 다른 곳에서 경력을 쌓고 일을 배웠던 것은 마찬가지의 이유에서였고요. 그런 제가 조만간 친정아버지 회사에 입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은 곧 후계자 자격으로서 본격적인 업무를 배우기 위함이었어요. 회사 오너 일가의 일거수일투족이라면 직원들 사이에서는 귀추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예민한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필요한 잡음을 막기 위해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남편과 저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급 정보는 고작 부장에 불과한 직속 상사인 오연식 부장과 그 부인한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의 정보가 아니었죠. 그 여자도 제 진짜 정체가 이럴 거라고는 차마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 그와 관련된 조금의 기미라도 느꼈다면 그 여자가 어떻게 저한테까지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저 만만하게 모자란 자기 남편 사고 치는 거 커버 쳐주는 부하 직원의 부인이려니 하고 만만하게 생각했겠죠. 이러한 사실을 까맣게 모른 오 부장과 그 부인이었으니 저희 부부에게까지 그리 갖은 진상을 부리다 결국에는 덜미가 잡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뒤늦게 이러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부장 사모 입장에서야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격이었겠죠. 저를 무수히 바라보듯 하던 여자가 납작 제 앞에 엎드린 것은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제 정체 알게 된 지 얼마나 됐다고 태세전환이 일이 빠르다니. 그래도 자기가 엎드려 기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만큼은 제대로 파악한 모양이더군요. 서경 씨, 우리 이러지 말자. 내가 서경 씨가 누군지는 몰라보고 어제 나 때문에 많이 언짢았지.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서경 씨랑 장 과장 생각해서 한 말이었어. 그동안 우리 남편이 장 과장님한테 얼마나 마음을 써줬는지 알잖아. 어? 그 인간이 내 남편한테 마음을 써줘? 기가 막혀서. 당신 무능한 남편 때문에 내 남편 얼굴이 하루가 다르게 쪽쪽 살이 내리고 있는데? 어디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어디 그뿐이야? 내가 어제 당신 하는 소리 듣고 속으로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그나마 내가 알았으니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앞으로 또 얼마나 다른 직원들한테 뇌물을 뜯어냈겠어? 회사 직원이 그래도 기가 막힐 판에 우리 회사 일하고는 아무런 관련 없는 당신 같은 여자가 감히 무슨 자격으로 이런 폐악을 부리고 다녀? 아니야, 서경 씨 오해야. 나 내 입으로 한 번도 그런 거 달라고 한 적 없어. 이 여자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내가 이런 걸 어떻게 다 알았겠어? 당신이나 당신 남편 고꾸라지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인 줄 알아? 아이고, 아유 서경 씨,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회사에서 알면 우리 남편 회사 못 다녀요. 내가 그 인간 부자까지 만들어 놓겠다고 얼마나 더러운 꼴들 참아가면서 그 인간 뒷바라지를 했는데. 그거야 그쪽 사정이고 우리 아버지 회사에서 이렇게 회사 갉아먹는 쥐새끼 같은 인간이 있다는 걸 뻔히 아는데 내가 미쳤다고 당신들을 봐줘? 아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봤자 그동안 그들이 행한 만행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회사 대표 핏줄이라는 걸 알지 못했더라면 저 인간들 하는 행실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저 인간들
사정 봐줄 이유라고는 손톱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어딜 고개를 잠깐 조아린 걸로 없는 일 취급해달라는 소리를 합니까? 그건 제 성격에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회사에서도 이렇듯 오연식 부장과 그 부인이 참 가지가지로 분탕을 치고 다녔다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저 여자에게 한 말 맞다나 제가 어떻게 저 한 사람의 힘만으로 고작 하루 만에 저런 자료를 다 얻어낼 수 있었겠어요? 어제 다른 직원들에게 들은 소스를 바탕으로 곧장 아버지에게 연락을 한 저였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 하더라도 회사 일만큼은 공적으로 다루시며 자식 입김에 흔들리지 않은 친정 아버지셨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모르게 사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려 직원 비리에 관련한 문제가 아닙니까? 저 역시 이런 일이 아니었다면 아버지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일 같은 건 없었을 겁니다. 회사 최고 결정권자에게 바로 이야기가 들어갔으니 그날 곧장 오연식 부장의 그간 비리가 덜미를 잡힌 일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원래부터도 그렇게 서류 꾸리는데 재주가 없는 인간이었으니 어설프게 기워낸 비리의 흔적을 잡아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안 돼요, 안 돼. 우리 아직 집 대출도 한참 남았는데, 아직 애들 키워야 할 일도 구말리인데, 그 사람 회사 잘리면 당장 우리 식구 먹고 살 길도 막막해요.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 주세요. 제가 이렇게 빌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네. 정은 무슨 궁지에 몰리니 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쏟아내며 징징대는 부장 사모였습니다. 부하 직원 부인들을 제 수족처럼 부려가며 설쳐대던 모습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비굴하게 짝이 없는 부장 사모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저 여자가 뭐라고 하든 결코 그냥 넘어가 줄 생각이 없었던 저였기에 그런 여자 눈 가리고 아웅하는 모습에도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죠. 회사의 대응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밑에 능력 있는 직원들 부려가며 고생스러운 일은 전부 밀어넣고 꿀만 빨던 오연식 부장 입장에서도 아마 날벼락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자기들이 억울해할 일은 결코 아니죠. 다 되다 자기가 잘못해서 한 일을 뒤늦게 거두어들이는 것뿐인데 저나 남편이나 그 사람들 동정할 생각 같은 거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온 사내에 그간 오연식 부장의 만행이 일파만파 퍼져나갔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가지가지로도 사고를 치고 다녔더라고요. 회사 내부 차원에서는 오연식 부장의 크고 작은 비리와 뒷돈거래한 내역들까지 한동안 회사가 떠들썩할 정도로 시끄러워졌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회사 밖에서도 부하 직원들 승진을 좌지우지한다느니 나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네 남편 회사 생활 편치 않게 해주겠다느니 어지간히도 설치고 다녔던 부장 사모 꼴도 가관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한번 제보가 들어가고 나니 그동안 그 둘에게 당한 게 적지 않아 앙심을 품었던 직원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났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그 둘의 혐의가 정리되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시끄러워질 판이었어요. 회사에서는 물론 회사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경한 대응을 했습니다. 고작 징계 가지고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연식 부장의 해고는 당연하게 예정되어 있었던 수순이었습니다. 그동안 오연식 부장에게 접대를 받으며 무능한 인간을 눈감아 주었던 다른 간부들 역시 이번만큼은 오연식 부장에게 조금의 도움도 될 수 없었습니다. 무려 회사 대표가 직접적으로 지시하며 관여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괜히 더 설쳤다가는 자기들 자리 보전까지 위태로워질 판국이었으니 오연식 부장의 신세는 끈떨어진 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니 가장 비참하고 불명예스러운 방식으로 회사에서 쫓겨나야 했던 오연식 부장이었죠. 그동안 저 인간 때문에 회사에서 손해본 바도 적지 않았으니 이번에 밝혀진 비리와 더불어 손해배상 등의 법적인 조치도 뒤이어졌습니다. 한마디로 그 집안이 풍비박산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얼마 되지도 않은 권력도 권력이라며
아랫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휘두르던 오연식 부장과 부장 사무의 알량한 권력은 그야말로 개박살이 났습니다. 한동안 시끄럽기는 했지만 오 과장 내외가 법의 철퇴에 씨름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앞에서 비벼대던 사람들한테는 팽당한 지 오래고 그 인간들 때문에 괴로워하던 다른 직원들이야 다들 쾌재를 부르는 판이었죠. 그리 사내 평판이 어쩌고 나대더니 정작 그들 평판이야말로 가관이 아니더군요. 그 눈에 까신 무능력자 상사 오현식 부장 일가를 깨끗이 치우고 나자 비로소 남편 얼굴도 좀 편안해졌습니다. 그러고 얼마 되지 않아 저 역시 회사에 입사해 일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요즘에는 남편과 정시 퇴근하는 날에는 종종 기분 좋게 저녁 데이트도 하곤 합니다. 이제야 좀 사람 사는 기분이 드는 날들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털어놓고 나니 왠지 더 홀가분한 기분이네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